마츠모토 퍼포밍 센터는 이토토의 작품 중 그래도 후기에 있는 작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다 보니 이 작품이 미키모토 긴자토와 토즈 등의 작품의 기원이 된 작품이더라고요. 사실 답사한 순서가 거꾸로 되었으니까요. 이 작품을 2019년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 역시 이 건축을 소개한 잡지를 보자마자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축 작품이죠. 말씀드렸죠? 저는 한번 보고 싶다고 한 건축은 언젠가는 꼭 가서 보게 된다고요. 그런 운은 하나 있네요. 히히. 이토토의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이 건축 작품이 있는 마츠모토는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일본은 2배는 넓습니다. 그리고 산도 엄청 많고요. 도쿄에서 출발해서 마츠모토 가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바로 저기에 있는 게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입니다.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에 도착할 때쯤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쪽 코코스에서 점심 메뉴로 한 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여기 주차를 하고 길 건너가서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를 답사했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진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또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멋진 건물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기대를 꽤나 하고 간 건물이었는데 좀 그랬습니다. 낮에 와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밤의 사진을 구해보았습니다. 확실히 밤이 더 멋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 건물이 마츠모토 씨하고 어울린가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 건물에 기대하고 왔기에 그래도 답사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왔거든요. 그런데 외부는 생각보다 볼 게 없더라고요.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는 대지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너무 순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외부 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올라가는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다고 해서 딱히 뭐 볼만한 것이 이 도시에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건물 외벽을 따라 있는 이 수변 공간, 이게 얼마만큼 야간의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가 평범하게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벽면에서 저 물방울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얼룩 같아 보이긴 한데요. 사실 저것들이 바로 창입니다. 이 창들의 진가는 낮에 내부를 들어가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은 더 볼 게 없습니다. 사실 이런 공연장이 마츠모토와 같은 작은 도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규모이지요. 그래서 건설 당시에 반대도 많았고 이를 뚝심 있게 추진하던 시장은 다음번 선거에서 낙선했다네요.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의 정면이 평범하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어정쩡한 정면 캐노피 입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어정쩡하죠? 이 캐노피 입구의 기둥은 또 다른 일본 건축가를 생각나게 하네요. 바로 이토토의 직원이었던 세지마 가주요요. 여기 입구의 날개벽을 통해서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을 체험할 수 있네요.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는 유리 섬유 강화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자유로운 형태의 비정형 창들을 이렇게 끼워 넣은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를 사진으로 보았을 때 그냥 콘크리트로 외부 마감을 하고 유리창들을 끼워 넣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책 사진도 그렇고 인터넷 사진도 화질이 별로였거든요.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생각 이상으로 규모가 크지요. 그래서 마츠모토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 거죠. 마츠모토에서는 이 정도 규모를 쓸만한 공연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부에 방풍실이 있는 것은 좀 의외였습니다. 굳이 이런 식의 방풍실이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천장의 종이인형 장식들은 재미있었습니다.
저기가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사진 찍기는 좋았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나 이렇게 중앙 계단을 보면 정말 다른 느낌이 드시죠? 확실히 친구 안도하고는 다른 느낌의 건축가이네요. 이토. 그런데 센다이 미디어 테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구 디자이너로서의 이토의 능력은 타율이 좋은 편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네요. 이 공간과 스케일이 맞지 않아요. 이쪽 판넬 마감도 GRC 즉 유리섬유 강화 콘크리트 판넬일까요? 독특한 마감이기는 하던데요. 그리고 이 중앙 계단에서 느껴지는 색다른 공간감은 바로 저 비선형의 중층 공간 덕분이죠. 이게 없었다면 이 중앙 계단이 그렇게 강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외벽이 다 콘크리트 외벽이고 이렇게 창들을 넣을 수 있었다면 정말 대단했을 텐데요. 결국 판넬로 나눠진 줄눈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유리를 끼운 양쪽 GRC 판넬로 구성된 모듈 벽체를 만들고 연결해서 만든 것이겠죠. 이렇게 다양한 물성을 시도하는 것이 역시 동갑 친구 안도와 이토의 차이점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얼핏 보면 그런 줄눈들이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또 줄눈이 있다고 생각하니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이제 1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에스컬레이터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요. 제가 갔을 때는 에스컬레이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와서 중앙 계단을 바라보니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이 판넬들에도 패턴이 있는 것일까요? 그냥 막 이렇게 유리창을 뚫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이렇게 GRC를 이용해서 비정형 유리창을 끼워 넣는 것은 이토의 시그니처 디테일 컨셉으로 여러 건축에서 활용이 됩니다. 정말 인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실내 조명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오디토리움 객석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무대 뒤쪽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건 좀 오해더라고요. 이 넓은 로비는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로비에 있는 이 벤치 앉아보았는데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카페트 색깔은 뺀 것일까요? 아참, 이 벤치 컨셉은요, 센다이 미디어테크 이 가구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이거보다는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 벤치가 좀 낫네요. 여기 벽체는 구조체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저 얇은 기둥이 구조를 대신하고 있죠. 그렇겠죠. GRC는 결국 건물 외장재 판넬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여기 1층, 그러니까 2층에서 외부를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이 출입구도 극히 평범하네요. 그런데 나가도 별거 없습니다. 정말 평범하지요.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의 외부는요, 대신 여기 외벽창을 내부를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감명적이지는 않네요. 차라리 다 투명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저기가 화장실 입구이고요. 저쪽으로 가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한쪽 끝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 메뉴가 너무 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 한 잔은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의 조명, 2000년대 초반에는 좀 유행했던 디자인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이 역시 너무 구리네요. 하지만 카페 위치까지 가야지 보이는 게 있죠. 바로 보이드 공간이요. 그리고 여기가 사진 전체 컷이 제일 잘 나온 것 같네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덕분입니다. 이제 이 서쪽 공간으로 가볼까요? 솔직히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의 평면 구성은 그렇게 칭찬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쪽입니다. 사실 여기 왔을 때 저기 개철구가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관람객들은 다 저리로 가야지 오디토리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큰 오디토리움은 아니지만 여기 관람객들이 원 없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 뒤로 돌아가는 게요. 여기는 아까 전 로비와 마찬가지로 오디토리움 무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샌다이 미디어테크 6층 일부 가림벽처럼 그냥 불투명 유리로만 벽체를 만들었네요. 사실 저 앞에 가서 외부창 사진을 하나 찍고 싶었는데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개찰구가 있어서 이렇게밖에는 사진을 찍지 못했네요. 그런데 여기 벤치 아래도 색깔이 빠져 있네요. 이게 디자인인가 봐요. 저는 이 취향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들어갈 수 없었던 오디토리움 관객석 앞 로비는 한번 봐야겠지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각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 유리창 옆면을 보니까 벽체가 GRC 판넬이란 느낌이 더 확실하게 드네요. 오디토리움 내부를 못 들어갔지만 제게는 구글이 있죠. 그래서 이미지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부 오디토리움은 생각 이상으로 인상적이네요. 재료는 직접 못 보아서 모르겠지만 컬러도 인상적이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상부 객석은 넓은 면적을 쓰지 않고 마치 옛날 극장처럼 좁은 층이 3층이나 쭉 연달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에 객석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또 다른 사진을 보니 객석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확실히 동갑내기 친구인 안도의 LG 아트센터 서울보다는 멋진 극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가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였습니다.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를 생각보다 일찍 보고 나와서 그냥 마츠모토시를 떠나기에 아쉬워 마츠모토에 또 볼만한 것을 급하게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 전통 건축성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차로도 5분밖에 안 걸리고요. 바로 마츠모토 성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전통 건축성은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화에서는 많이 보았지만요. 그래서 한번 답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오사카 성을 올라갈 기회도 있었지만요. 오사카 성은 콘크리트로 복원한 것이라 관심 없었습니다. 진짜 목조로 만들어진 성을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마츠모토 성은 저의 기호에 완벽하게 맞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올라가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일본인들 키는 정말 작았다는 걸요. 그리고 의외로 맨 윗방에서 외부 전경이 잘 보이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역시 에어컨이 안 되니 여기까지 올라오니 좀 많이 덥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마츠모토 성이었습니다. 2000년대 전후반으로 일본에서는 정말 많은 랜드마크 건물들이 지어졌고 그 당시 활동하던 건축가들은 고스란히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토 토요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는 기대만큼의 건물은 아니었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포 채널의 앞에였습니다.